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그렇네요.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이건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경찰, 공수처, 검찰까지 경쟁적으로 수사가 본격화됐는데 이 수사의 키는 누가 잡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워낙 지금 사법 시스템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저는 이거 그냥 경찰에서 할 것 같은데요. 경찰이요? 예. 예. 국수본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예. 왜냐하면 수사 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투입을 했고 예.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까라는 걸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예. 수사기관끼리 경쟁하다가 뭐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모로 좀 불충분한 상황 속에서 예. 기관 간의 경쟁 속에서 예를 들어 뭐 구속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하다가 예. 요건 미달로 법원에서 안 되는데 이래버리면은 예. 실체적인 혐의와 관계없이 수사가 좀 맥이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그 게임 하다 보면 원래 경험치 쌓기용 이런 대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몸집은 거대한데 이제 다 힘이 빠져가는 몬스터 이런 거 잡기. 예. 그런 거 비슷하게 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너무 그런 걸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일본 뭐 긴급체포 이런 얘기하는데 경찰이 긴급체포하러 가면은 경호처가 아마 막아 세울 겁니다. 뭐 대통령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 앞서 나가면은 예. 이런 가십성 얘기가 사실 뉴스를 도배하게 되면은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 심사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모하여 뭐 이렇게 돼 있다던데 예. 그거대로 하면은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신병 확보하면 바로 대통령한테 칼끝을 겨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의 지금 수사 의지는 어떻게 봅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대통령이 저 꼬리 자르기 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봐요? 검찰의 수사 의지. 사실 대통령보다. 고위 검찰 중에서 예. 워낙 이제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이제 고위 검찰직을 지냈기 때문에 이분들과 뭐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연이 안 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렇긴 많은 하겠죠. 예. 이분도 굉장히 부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 뭐 사실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박세현 본부장도 그렇고 지금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또 부각되는 상황이고 예. 그 수사에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인데 예.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이것보다 좀 전에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건드리기 전에 예. 그 사령관급들 이렇게 휴대폰 압수하려다가 안 된 게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만 봐도 지금 서둘러 가지고 뭐 압수수색 영장이든 아니면 구속영장이든 치고 다닐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소의 뿔을 단김에 빼는 것처럼 철저한 법리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입장은 대통령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요겁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제 예. 그 총선 이후부터 예. 이거 있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는 사실상 총선 패배와 함께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 상황에서 뭐 거부권을 버티는 거는 그냥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할 수는 있는 권력이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력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 끝난 거였죠.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 해야 된다라고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얘기했었는데 예. 하여튼 이준석 말 들어가도 나쁠 거 없는데 그래요? 이게 대통령이 청개구리 본능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뭐는 안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지금은 탄핵도 사치예요. 지금은 그러면 뭐가 있어요? 탄핵도 사치면. 자기 손으로 손들고 국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해도 안 살려줄 건데 지금 저는 탄핵도 사치인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현실적인 방법 탄핵도 사치라는 얘기는 만약에 대통령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 네. 그러면 그거와 동시에 본인이 자진하야 사임하는 게 맞다. 탄핵되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그 구속되기 전에 해야죠. 하려면은 구속되고 나서 하는 것도 웃기죠. 그거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민주당 이제 목요일 날 탄핵안을 2차를 발의하면 이제 토요일 날 또 표결인데 그 전에 오늘이나 또는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본인이 자진 사임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방송을 듣는 즉시 해야죠. 뭘 자꾸 조건을 달아요. 그래요? 예. 지금이라도 예. 하루라도 빨리 아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실 이 광기열이고 멍청한 예. 그 쿠데타 때문에 지금
경제가 무너져가는 걸 하루하루 보고 있고요. 예. 환율 올라가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율이 지금 거의 한 6% 7%까지 올랐는데 이러면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겁니다. 예, 이런 것도 그렇고 국민들의 달러 평가되는 자산 자체가 확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임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라는 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확률이 거의 한 5%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낮게 봅니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짐작을 합니까? 그래도 오래 지켜봤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려보는 그 영상 중에 밈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뭐요? 그 몰락이라고. 몰락이요? 그 2차 대전 말미에 히틀러가 벙커에 들어앉아가지고 예. 그 자기 부하들한테 막 화내면서 지시하는 게 있어요. 막 소련군이 다가오는데 예. 너 그거 뭐 몇 사단 끌고 가서 저기 막아라.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 부대는 이미 없는데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망상 속에서 지휘를 내리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치세의 방식을 보면은 제가 몇 번이나 제가 참 해놓은 말이 많아가지고 옛날 거 주워 먹기만 해도 되는데 예. 부산 엑스포 뭐 그 전에도 뭐 이런 것 때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예. 희대의 한탕주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나에게는 마지막 한 발이 남아있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총선 그거 어차피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아하. 그걸 주변에 주입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거 안 된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야 그 이재명 구속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주변에서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때 상황에서 그런 판단 자체가 오류였지만 주변 아무 말 못 하는 거고 지금도 뭔가 한 방을 기대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기대할 수 있는 한 방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겨서 말이 안 되는 건데 본인이 꿈꿀 자유는 있는 거니까. 예. 그 부정선거만 터지면은 당장 이거를 여론을 반전시켜가지고 애국 보수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엄군처럼 작동해가지고 국회의원 다 얘네 잡아가두고 나를 복위시켜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러면서 그 날이 올 때까지 버티면 된다. 오. 예. 그 꿈꾸는 건 자유인데. 자, 예. 그러면 이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탄핵안 표결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을 때 오전에 한 2분 담화할 때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지겠습니다. 나의 어떤 임기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뭐 이랬잖아요. 그건 진정성이 없는 시간 벌기였을 뿐이다. 뭐 이렇게 봅니까? 저는 윤석열 예. 피해자 모임에 제가 거의 수개쯤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이런 수작은 다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 대선 치를 때 보세요. 해가지고 뭐 저한테 막 고래고래 하다가도 지지율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대선 질 것 같으면 와가지고 90도 인사하고 저한테 대표님 1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대표님이다 이렇게 밖에다 얘기하고 그날 저녁에 술 먹으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이게 그냥 상투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 사과는 이게 관련된 걸 수도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이 믿는 한 방이라는 거. 지금 오늘 아침에 노컷뉴스 단독 기사 혹시 봤습니까, 의원님? 예, 봤습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목은 이제 친윤 원내 쿠데타인데 보면 장동혁 친한계로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종호 최고위원 둘 중에 한 사람을 포섭을 해서 사퇴를 시키면 친윤 최고위원 셋과 같이 4명이 사퇴되는 거니까 그러면 당 지도부를 무너뜨려서 한동훈 대표를 내쫓고 그러면 원내대표를 뭐 권성동 의원이나 뭐 이런 친윤 중진들이 차지한 다음에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리고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은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그래서 뭐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탄핵을 계속 부결을 시키고 버티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 그게 사고 상태니까 권한대행 체제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개헌해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 때 대선 지선 동시에 치른다. 이게 뭐 시나리오다. 이미 전략이 아닌 게 전략부터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 구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을 통해서 시간을 끈다잖아요. 이게 전략이 말이 되는 전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전략이라보다는 망상이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맡는 사람은 정계은퇴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 원내대표를 맡는 사람? 네. 왜요? 아주 이런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밀어올린 원내대표는 그 망상을 실현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좀 나중에 이거 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지겠죠, 대중한테는.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원내대표 만들기 전에 하나가 진종호 또는 장동욱 최고위원 이렇게 포섭해서 사퇴시켜가지고 한동훈 지도부를 붕괴시킨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한동훈 대표 되자마자 그 최고위원 뽑는 거 보고 예. 저거 내가 봤을 땐 사상 누각이다. 예, 저는 옛날에 해놓은 말 다 찾아먹으면 돼요. 예. 사상 누각이다 저거. 어흥 한 번 하면 다 흩어질 예. 그 군대를 가지고 누구랑 싸우겠느냐. 의원님, 이 최고위원들 중에 몇 명 사퇴시켜가지고 지도부 붕괴시키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만드는 것도 예. 이 위인설관도 아니고 위인설 조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허.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당이 누더기가 된 거예요. 예.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본인 옛날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유 그 옛날에 그 국민의힘의 최전성기와 지금을 비교하면 되나요, 그거를?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제가 그 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의 한동훈 대표가 처한 상황하고 이준석 대표 예전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고 당내에서 세는 약하고 그리고 아니요, 저는 이런 상황들. 저는 그때 명백하게 제가 뺑소니 당한 거거든요. 예.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윤석열이 와서 친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거기서 떳떳하게만 움직이면 돼요. 어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훨씬 상황이 안 좋은 게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얻은 권위로 정치하면서 멋내려고 하다가 본인이 지금 약간 멋내려다가 자빠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좀 달라요. 이거는 단순 그래요?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윤석열 그러면 대통령의. 지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저 국민의힘의 대표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즉시 사퇴. 즉시 사퇴요? 네, 즉시 사퇴. 왜요? 아니 이런 이상한 집단을 지금 이끌고 있으면은 예, 거기서 본인이 이자들을 좋은 길로 이끌 지도력을 발휘하든지 어허. 아니면은 본인이 뭐 여기 있어서 정치적으로 강단 예. 있는 모습 보이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전자는 불가능하고요. 예. 그럼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리고 후위를 도모한다? 그렇죠. 제가 이제 특검법 지금 뭐 이 쿠데타 이거 전에도 예. 특검법 국면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 그 특검법 처음 올라왔을 때 대표되자마자 뭐 했어야 되냐. 직을 걸고 먼저 이거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 김건희 특검법이든 뭐든 최상병 특검이든 뭐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약간 생생했던 당대표 느낌이 있었을 때 의원들한테 숙제를 줘야 되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망해가는 윤석열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그때 걸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예. 그럼 지금 본인도 지금 약간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나를 선택할 것이냐 윤석열을 선택할 것이냐 이러면은 굳이 너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냐가 답일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실기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도망가야죠. 그러면 그냥 사퇴해요? 아니면 탄핵을 찬성하고 사퇴해요? 연동하지 말고 사퇴해요? 표결도 할 필요도 없죠. 예. 예. 본인이 표결에 지금 영향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허. 거기서 뭐 잘했다고 뭐 결과 좋다고 네 덕분에 돼서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예. 잘못되면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 많을 테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는 표결이 이거 뭐고 예. 예. 무조건 36개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친한계 의원들 동원해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그게 망상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보면은. 망상이요? 왜요? 예. 지금 이미 여기도 무너졌어요. 여기도 계엄군도 무너지고 여기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네. 이걸 갖고 뭐 전투에 나선다? 그 얘기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탄핵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혀도 그러면 이탈표가 8표가 안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거 겉멋 들어가지고 볼 게 아니라 네. 이소부화를 보면 돼요. 이소부가 뭐요? 예, 양치기 소년 이런 거 보면은 예. 처음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예. 세 번째는 절대 사람한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한다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그러면 네가 이럴걸요?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상관없이 이번 네. 주 토요일 날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만약에 2차 탄핵이 올라가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첫째, 투표한다 안 한다. 하면 가결이다 부결이다. 뭐 당론은 뭐 부결하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매도 맞아본 사람들이 이제 사실 맷집이 있는 건데 예. 지금 굉장히 맷집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음흠. 그 영남 강남에서 따뜻한 곳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 오씨 우리 지역구에서도 내가 당선이 불확실할 수 있어? 이 생각 드는 순간 음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러면 이탈표가 18표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번 주 뭐 탄핵을 조금 미룰 거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수 있으니까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간다. 뭐 이런 좀 여의도의 이야기들 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핑계고요. 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결과는 정해졌거든요. 윤석열 정권은 무너지고요. 예. 국민의힘도 무너질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인터넷 용어로 티베깅이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계속 우리는 거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마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계속 우리려는 거예요, 그냥. 예.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윤상현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하고 다 네. 아주 친한 사람들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유튜브 나와서 김재섭 의원이 어떻게라고 형 어떻게라고 물어봐서 버티면 1년만 버티면 다 잊어먹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건 윤상현 의원의 경험이죠.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개인 득표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당선된 것도 맞죠. 팩트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공유할 만한 경험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서 김재섭 의원 같이 이제 갓 지역구 정치를 시작한 사람에게 나 이랬으니까 너도 이럴 거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사례 공유다. 근데 예. 일각에서는 이걸 윤상현 의원이 일부러 김재섭 의원 골탕 먹이려 했냐 그런데 그럴 사람은 아니고요. 예. 그 본인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이게 보편적인 경험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윤상현 의원만의 독특한 경험을 따라서는 안 된다.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윤상현 의원은 지역구 관리 넘버 대한민국 1, 2, 3 안에 들어가는 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 예. 예. 보통은 이 전략이 안 됩니다. 이준석 의원도 탄핵을 몸소 겪어봤잖아요. 네. 탈당도 했다. 그때 단식도 하고 네. 탈당도 했다. 복당도 하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에다 다음 총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위해서라도 탄핵에 찬성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요. 예. 자유한국당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해볼 만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는요. 그때 저도 이제 바른정당으로 옆에 있으면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요. 맨날 시위한다고 막 사람 동원해서 올리라 그러고 그럼 돈 다 쓰고 동네에서는 욕 바가지를 먹고 김재섭 의원이 지금 겪고 있는 걸 거의 한 2, 3년 겪으면서 거의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굳이 그걸 찍어 먹어보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